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11시 36분을 지나고 있고요.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요. 용산의 비아냥입니다. 누가 단식하랬나? 얼척이 없어서 진짜. 오늘 일부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된 내용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벌써 오늘로 이제 18일차. 이제 12시가 넘어가면 19일차로 저희는 들어서겠네요. 글쎄, 윤석열 같은 사람은 평생 밥을 굶어보지 않아서 왜 밥을 굶는가 하는 생각이 들겠죠. 밥을 왜 굶어야 되는가 싶기도 할 겁니다. 글쎄, 밥을 굶어본 적이나 있을까요? 글쎄,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밥을 굶습니다. 때로는 식사 준비가 미처 되지 않아서 굶기도 하고요. 일을 하다 보니 밥 먹는 시간을 놓쳐서 굶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필 딱 애매하게 돈이 딱 떨어져 버려서 한 끼, 두 끼 정도 굶어야 되는 상황이 오기도 하고요. 또는 한 끼, 두 끼가 아니라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든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이게 지금의 우리가 사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요, 요즘 같은 경우에 생전에 한번 굶어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단식을 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대학 다닐 때 2, 3일씩 단식한 적은 있죠. 5세까지 해본 적이 있구나. 5세까지 해본 적이 있는데, 와, 진짜 힘들더라고요. 딱, 3일차 넘어가니까 정말 힘들어요. 몸이 아파요. 그냥 여기저기 아프더라고. 그리고 처음 며칠은 이 음식 냄새에 되게 민감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 멀리 지나가는 사람이 이렇게 핫도그 들고 다니는데, 이 핫도그 냄새가 코에 맞게 와 닿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런 건 좀 사라지게 되는데 점점 몸이 망가진다는 걸 느끼게 되고요. 어느 순간 되면 아파요. 이제 장기 같은 데가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그리고 몸이 어디가 아픈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좀 몸살 난 것처럼 이렇게 한참 아프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의 단식은 현재 이제 19일 차로 넘어갑니다. 19일 차가 되면요, 이제는 생명을 조금씩 갉아먹는 단계로 접어듭니다. 14일 차까지는 건강을 조금씩 갉아먹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단식을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건강을 위한 단식은요, 7일 이내, 길어야 7일입니다. 그것도요, 단식에 들어가기 위한 예비 단식, 그 다음에 단식을 끝내고 다시 밥을 먹는 복식, 예비 단식과 복식까지 포함해서 한 일주일 이내로 마무리를 지어요. 그래야지 건강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단계를 넘어서면은요, 건강에 무리가 오기 시작하고요. 보름을 넘어서기 시작하면은 이제 2주치를 넘어서기 시작하면 생명을 조금씩 갉아먹게 됩니다. 이재명 대표 그만큼 지금 생명을 갉아먹고 있는 상태인 거죠. 상황이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지가 아무리 이 단식에 동조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비아냥되지는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걸 비아냥된다? 이거는 글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사고방식으로 볼 때는 거의 폐륜에 가까운 그런 행동입니다. 근데 그런 폐륜에 가까운 행동을 용산에서 하고 있네요. 이재명 대표는 현재 계속 단식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신체 기능이 지금 급격히 저하되고 있고요. 의료진은 뇌신경에 손상이 우려된다. 지금이라도 빨리 병원에 입원해야 한다. 병원에 입원하지 않는다면은 수액이라도 지금 투여를 해야 한다라는 그런 진단을 내렸습니다. 지금 근처에 곁에
의료진이 되기도 하고 있다고 하죠.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계속해서 단식을 이어가겠다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내가 이재명이라도 지금 상태에서는 단식 못 풉니다. 단식을 풀 수가 없어요. 아니, 적어도 할 말이 없으면 입을 닫든가 해야지. 누가 단식하랬나? 이 딴소리 하는 그런 대통령 앞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그만두는 건, 예, 이게 모양새도 안 되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굴복하는 거예요. 뻔뻔스럽게 뭐 하라고 그랬니? 그 뻔뻔스러운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한테 굴복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단식을 중단할 수도 없는 거예요. 참 답답하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윤석열 정권의 이 태도는 단순히 이 폐륜적이라거나 혹은 기본적인 예의도 없구나. 쟤들은 지켜야 할 선도 안 지키는구나가 아니고요. 이들은 이재명이 단식을 그만둘 수도 단식을 풀 수도 없게끔 몰아가기라는 겁니다. 달리 보자면 이재명을 죽어도 상관없다. 아이고 지가 죽는 거지? 근데 우리가 죽였냐? 라고 하려는 사람들인 거죠. 뭐 이재명 죽든가 말든가? 이런 식의 사고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단식 그만두든가 말든가 이러는 겁니다. 우리가 뭔 상관이 있어?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재명 대표가 그들의 태도 변화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단식을 중단한다? 사실상 그들의 뻔뻔스러움에 우리가 굴복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식을 중단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자, 상황이 이러한데 지금 원외위원장들이랑 많이 와가지고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중단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원외위원장들은요, 이들 중에는 지금 현재 동조 단식을 벌이는 분도 계세요. 8일자 동조 단식 하신 분도 있고요. 릴레이 단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원외위원장들 중에 몇 분은 8일차 단식을 하시다 병원에 실려가신 분도 계세요. 사실 8일차까지 버티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왜? 그때부터 아파요, 진짜로. 몸이 아프다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정말 아파요. 8일차가 되면 많이 아팠을걸? 자, 원외위원장들이 이렇게 단식을 중단해달라, 우리 함께 싸우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 문제는 이 원외위원장들이 이렇게 함께 싸우겠다, 그러니 우리 같이 힘을 모으자, 단식을 중단해달라, 라고 하는 건 또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 강제로 이재명 대표를 병원에 입원시켜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희상, 김원기, 임채정 등 이분들 다 전직 다 국회의장 하셨던 분들이잖아요. 이런 분들이 민주당 오늘 그 지도부들을 만나가지고 강제로 단식을 중단시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 직후에 119가 출동을 합니다. 저는 참 당혹스러워요. 어떻게 강제로 중단을 시킵니까? 어째로? 제가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문희상, 김원기, 임채정 이런 분들이라서 사실 좀 이분들의 저희가 약간 좀 의심스럽기도 해요. 특히 문희상 전 의장 같은 사람은 좀 상당히 조금 다른 의도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어떻게든 간에 오늘 밤에 어떻게든 간에 중단을 시킬 수 있도록 설득을 해라. 강력히 설득을 하라라고 한다면 모를까. 강제로 중단을 시키라면서 119까지 불렀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중단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뭐 맞는데, 그렇게 노력하는 건 맞는데, 그 방식치고는 너무 조금 폭력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폭력적일 뿐만 아니라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강압적이잖아요. 그죠? 당대표한테 이래도 되나요? 읍소를 해야 될 판에. 저는 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여하튼 이렇게 원로들이 와서 단식을 중단하라 시키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대요. 그 뒤에 119가 출동을 했는데 민주당 당대표실, 민주당 지도부 쪽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 방문객들과 대화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상태가 나빠졌다. 지금 상태라면은 어떤 생명에 상당한 위험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119가 출동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글쎄 뭐 일단 뭐 이재명 대표의 건강 상태가 안 좋고 원로들의 강한 요구가 있었고 지금 방문객과 대화를 못할 정도로 지금 건강 상태가 나쁘기 때문에 한편으로 보자면 이렇게 119 출동도 이해가 되긴 합니다만 글쎄 이게 좀 그렇다고 해서 이게 강제로 싣고 가는 거 아니야 이거? 이건 조금 과한 것 같아요. 과한 것 같아요. 예. 이거 좀 예의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상당히 폭력적인 것 같아요. 아무리 지금 걱정이 돼서 한다고 해도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요? 이런 방식은 좀 곤란하지 않나요? 윤석열처럼 단식 네가 하고 있지 뭐 단식 내가 시켰냐? 네가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식의 태도도 분명히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강제로 중단을 시킨다? 저는 이것도 좀 아니라고 봐요. 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게 상당히 폭력적인 방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참 뭐, 참 이게. 나 좀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이게 민주당 지도부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나? 진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나? 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을 정도로 대처 능력이 없는 건지, 아니면 정무적 감각이 없는 건지, 아니면 정무고 대처고 나발이고 간에 일단 이재명을 무조건 밥을 먹여야 되겠다. 병원에 끌고 가야 되겠다. 그래야지 우리의 정치적 부담이 줄어든다. 라고 생각하는 건지. 저는 사실 좀 그게 제일 걱정스러워요. 지금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지금 그 민주당 지도부의 태도를 보면 이재명 대표를 걱정을 해서 병원에 입원시키겠다. 라고 보기에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재명 대표가 걱정이 돼서 하는 태도, 이게 그렇게 될까? 그리고 저는요, 만약에 제가 이재명이라면 지금 상태에서도 오기가 나서라도 중단 안 할 것 같아요. 참. 그리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보고 냉정하다고 할지 모르겠는데, 저나 검사놈들이나 똑같다고 하실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고생을 하고 있다면 저는 이렇게 19일, 20일 가까이 이게 장기간에 이 단식을 하셨다면은 그에 상응하는 성과를 얻을 건 얻어야 된다고 봅니다. 민주당 대표, 그러니까 민주당의 원민주당 지도부라면은 이재명 대표 보고 단식을 중단해 주십시오라고 읍소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단식이 중단될 수 있도록 자, 우리 얻을 만큼 얻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사실 더 맞지 않을까요? 그래야지 단식을 진짜 중단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얻을 만큼 얻었습니다. 이제 중단하시죠.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얻을 만큼 얻으려고 해야 되는데 수수방관하고 있어요. 저는 그게 제일 답답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단식을 왜 합니까? 정치적으로 얻어내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윤석열 정권처럼 저렇게 막무가내식 깡패 정권들은 받아들일 생각 자체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후의 선택이 단식이라고요.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민주당에서,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단식하게 된 이유 중에 한 80%는요, 민주당 수박들 때문 아닙니까? 대표가 뭐 잡혀간다, 대표가 검찰에 끌려다닌다 라고 하면 함께 싸울 생각은 안 하고, 야, 너 나가, 대표 그만두고 나가, 이딴 소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대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선택지 자체가 작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랬으면 적어도 민주당 내부 사람들은 자신들이 보여야 할 태도가 있어요. 이재명의 단식을 정말 중단시키고 싶다면 아유 알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같이 싸울게요. 제가 약속할게요. 그러니 중단해 주십시오. 라고는 해야 될 거 아니야. 적어도 그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어쩌고 있어요? 이상민 어쩌고 있습니까? 조홍천 어떠고 있습니까? 뭐 부흥해 왔다고? 이딴 소리를 하질 않나? 대표직 그만두고 빨리 검찰 출석하라고 하질 않나? 이재명 대표 때문에 자꾸 사람 동원해야 돼서 귀찮아 죽겠다고 하지 않나? 그딴 소리를 하는데 니 같으면 단식 그만두겠냔 말이요. 안 돼요. 여기에 윤석열 하는 꼬라지 보세요. 비아냥대고 누가 단식하랬나? 보세요. 공식적으로는 입장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대통령이 외교를 위해서 순방을 앞두고 있는 마당에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투쟁만 이어가고 있다. 아니 언제 누가 도와줄 테니까 만나자라고 하는데 만나지도 않겠다. 피의자하고 어떻게 만나느냐라고 하지 않았어? 피의자가 네 마누라가 피의자인데 그 마누라 데리고 살긴 잘 데리고 살더라? 에? 자 그런가 아니 도와주겠다고 같이 만나서 얘기는 하자라고 했는데 그거 자체를 피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고 있으면서 무슨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이라니 이런 개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상 뭐다? 단식을 네가 하든가 말든가 아닙니까? 그러면서 누가 단식을 막았냐? 누가 단식하는 걸 막았냐? 아니면 누가 하라고 했냐? 아무도 안 했잖냐? 단식을 하든가 풀든가 그거는 알아서 할 일 아니냐? 라는 식으로 비아냥됩니다. 이 상황이라면 단식 못 풀어요. 만약에 내가 이재명이라면 열받아서라도 더 하겠네. 차라리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 단식 계속한다. 이씨.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정권은요. 지금 그걸 바라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재명이 죽기를 바라고 있는지도 모르겠어. 한편으로는 도대체 쟤들은 머릿속에 뭐가 들었길래 저런 태도를 보일까?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죠. 아무리 기분 나빠도 저거로 겉으로는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된다. 이걸 가식이라고 말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필요할 때는 가식이라는 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예의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가식이라고 배운 게 아니라 예의라고 배웠죠. 그런데 이들은 가식 없이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예의가 없고 인간성이 더럽다라고밖에 안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도리 자체, 예의가 아니라 도리를 모른다 라고밖에 생각이 안 드는 그런 태도 아닌가요? 자, 도대체 윤석열 정권은 왜 그러는 태도를 보이는 걸까요? 왜 이렇게 뻔뻔스럽고 왜 이렇게 비인간적이며 왜 이렇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우리와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도대체 이들은 왜 그럴까요? 자, 그 이유를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권, 윤석열 집단의 속셈, 정치 검사들의 속셈은 그래요. 네가 단식한다고 그 나한테 피해가 오는 건 아니잖아. 단식을 네가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거 아니잖아. 내가 배고프니? 네가 배고프잖아. 그리고 단식? 그 군사 독재 시절에나 하는 거지 우리가 군사 독재는 아니잖아. 근데 우리가 왜 네 단식한다고 고개를 숙여야 되는데 단식 아니 군사 독재 정권이야. 민주적 정당성이 없으니까 야당 대표가 단식한다 그러면은 달래고 그래야지. 근데 우리는 군사 독재가 아닌데 왜 달래야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들이 검찰 독재라는 생각은 안 해. 우리가 쿠데타 일으켰냐? 이거지. 지들이 쿠데타 일으켰지. 청와대 압수수색하겠다고 쳐들어가고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을 끌어내리겠다고 수사한 놈들이
그게 지들 마음에 안 드는 법무장관이 들어왔으니까 그 법무장관을 수사하겠다고 설친 새끼들이 이 새끼잖아. 예. 그게 쿠데타가 아니고 뭡니까? 그죠? 그런 쿠데타, 아니 쿠데타를 일으킨 놈한테 열광하는 국민들이 그런 유권자들이 있다는 게 더 참담한 노릇이죠. 여튼 윤석열의 속셈 자체는 이런 거예요. 국내적으로 사람이 어떻게 저러냐 라는 것쯤은 관심이 없는, 신경을 안 쓰겠다는 거지. 국제적으로 쟤는 어떻게 저러냐, 야당 대표가 저 단식을 지금 한 달째 하고 있는데 어딘가 말딘가 라는 식으로 대한다. 야, 저거 심하지 않냐? 라는 그런 비판이 나오딘가 말딘가.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나한테 무슨 피해가 와? 라고 생각하는 거죠. 엄청 근시안적인 사고방식인 겁니다. 피해가 갈 겁니다. 어떤 설명을 제가 해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분명히 윤석열 정권한테는 피해가 갈 거예요.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얘들은 겪어보면 알겠지. 겪어보면은 지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그래서 지들이 파놓은 함정이, 스스로 파놓은 함정이 얼마나 깊은지 어느 정도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군사 독재 정권이라야지 단식 투쟁에 단식 투쟁에 고개를 숙인다라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아니 그러면 문재인 정부 때 그때 김성태 단식한다고 왜 대통령에 가서 아이고 단식 좀 그만하세요. 그런 사람을 왜 보냅니까? 뭐 군사 독재라서 보냈니? 쿠데타 정권이라서 보냈니? 얘들은 생각이 딱 그거 하나밖에 없어. 나한테 피해가 없는데 내가 왜? 그러니까 얘들은 지들한테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해야지 그때서야 부랴부랴 수습을 하러 오는 거죠. 근데 피해가 한참 뒤에 생기는 거는 피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지. 마치 개구리가 서서히 끓는 물에 있으면 지 죽는지도 모르고 튀어나올 생각을 안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자, 하여튼 뭐 봅시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투쟁이 흔들리면은 안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중단되기를 바라면요. 우리가 더 강하게 투쟁을 해야 됩니다. 강하게 투쟁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세게 투쟁을 할 테니 이제 우리의 앞에 서 주십시오. 앞에 쓰시려면 단식은 푸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민주당 지도부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가 싸울게요. 우리가 앞장서서 싸울게요. 그러니 우리 앞에 서 주십시오. 맨 앞에 서 주십시오. 그러려면 단식은 풀어주십시오. 라고 해야지 이게 설득력이 있지. 건강 안 좋으니까 지금 당장 병원에 갑시다. 그냥 끌고 가! 이래가지고 될 것 같아요? 아이고.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해서 된다고 생각한다면 박광훈이나 윤석열이나 다를 바가 없는 거야. 뭐가 다르냐고, 도대체 뭐가. 이재명 대표가 지금 단식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투쟁을 하자, 같이 투쟁하자. 내가 투쟁해서 앞장설 터이니 여러분들 다 모여주세요. 안 모입니까? 그럼 나 밥 안 먹을 거야. 진짜 내가 여기서 죽어버릴 거야. 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걸 말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투쟁하려고 모여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투쟁하려고 모이진 않고 야 건강 나빠. 병원에 가. 빨리 가. 끌고 가? 강제로 끌고 가? 윤석열하고 뭐가 달라 그럼? 박광훈이랑 윤석열이랑 다른 게 뭐며 문희상과 윤석열이 다른 게 뭐냐고. 그죠? 진짜 참. 열오르다. 자, 오밤중의 뉴스. 어차피 얘기를 하다 보니 벌써 12시가 됐네요. 자, 재상님, 광훈이 이것도 비리가 많은 듯이라고 하셨고요. 블루님, 제 생각과 동의를 하다고요. 예, 왕인 박사님, 오래간만에 오셨네요. 예, 그 다음에 수방님 오셨고요. 해구름님 오셨습니다. 피님, 나 같아도 병원 안 가겠다고 하셨고요. 가을 영양제님, 네, 동의해 주셨습니다.
귀에 꽃 달았다니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주제로 가겠습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